저는 벤처기업에 로고를 만들어주고 웹 디자이너로 스카우트해서 I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전에는 주로 대기업의 SI를 통해서 서비스 제작 기획을 했고요. 2012년 이후에는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이 2007년에 생겼고요. 한국에 201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두 번째 스타트업 붐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작게 시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장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게 되고요. 1%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게는 그 1%가 바로 본인인 거죠. 스타트업의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서비스 기획은 부족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입니다. 대부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요구사항을 이 주요 5개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려면 보통 100페이지나 150페이지 정도 필요한데 주요한 페이지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없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이해입니다. 서버 쪽이나 코드 쪽이나 전문적인 부분을 이해 못할 뿐만 아니고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참일 때 어디로 가고 거짓을 어디로 갔냐 하는 판단들이 계속 연속돼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로직들을 보시면서 이게 서비스인가 미로인가 이해를 못하십니다. 세 번째가 예산입니다. 비용은 품질 곱하기 속도로 일치합니다. 비용만큼 품질이 되고 속도도 나오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들은 초가성비를 원합니다. 비용은 작고 품질은 높고 속도도 비교적 빠른 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에 맞게 품질과 속도가 나오고 비용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품질과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스타트업의 서비스 기획과 서비스 제작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기획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죠. 어둠 속의 빛처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 기획자가 알아내야 됩니다. 제안을 여러 개 하고 제안된 거에서 고르게 만들면 일은 많아지고 작업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제안을 했을 때 1과 2를 보면 서비스를 맡기신 분이 선택을 못할 뿐만 아니고 모두 다 좋기 때문에 모두 다 함께 모아서 이제 아주 굉장히 큰 서비스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린하게 제시를 하고 리뷰를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맞지 않으면 다시 제시를 하고요. 맞으면 그대로 일부의 수정을 통해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리뷰라는 방식은 발주자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도 보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를 제시하면 이 제시한 것 때문에 본인의 생각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에 대한 이해죠. 기술에 대한 이해는 서비스 기획과 제작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맡긴 분이 학습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작업자가 요청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요구사항조차 얘기할 수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를 하고 리뷰를 한 과정에서 설명하고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서비스를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체되는 기간이 없이 작업하고 리뷰하고 작업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서비스 기획을 진행하고, 이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리뷰와 설명과 논의와 의견을 통해서 기술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산입니다. 작고 품질 높게 서비스를 기획해야 됩니다. 비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품질을 높이고 속도까지 높일 수는 없고요. 속도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매우 길어집니다. 3개월 동안 제작 기간을 잡고 6개월 동안 제작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오픈하면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 비용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품질을 높이려면 MVP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이 MVP 개념은 최소 실행 가능 기능 제품으로 불립니다. 근데 최소 실행 기능 제품이 아닌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만들어서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게 MVP 개념입니다. 이 MVP 개념을 가지고 서비스를 작게 기획하면 비용은 동일한 상태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가지고 오는 이제 서비스를 의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굉장히 원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너무 커서 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장 좋은 서비스조차도 이긴다 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그러면 기획자는 이 아이디어를 듣고 진짜 이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이 최소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MV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화의 전제를 한 후에는 그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유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고요. 단적으로 카페 라떼를 카페에서 시킨다라고 하면 카페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주문하고 문의받고 자리에 앉고 인터넷 쓰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유저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유저 시나리오가 서비스가 됩니다. 이 서비스 하나를 샘플로 해서 MVP를 정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자전거 기라는 서비스고요. 2012년에 실제로 제가 기획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자전거 경로를 찾는 거 있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많이 찾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가나요? 글을 쓰면 어떻게 갑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쓰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자기 기억속에 넣거나 프린트해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외에는 어떤 방법을 하나 보면 네이버 지도를 가장 많이 씁니다.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지도와 TF하이크 2014년에 없어졌는데 TF하이크 2개로 검색한 결과 네이버 지도는 14.5km에 58분이 걸렸고요. TF하이크는 13.5km에 5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라이딩하는 경로를 지도에서 한 땀 한 땀 그려서 해보면 실제로는 10.6km가 나오고 43분이 걸립니다. 세 개의 경로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자전거 길이라는 것은 실제 라이더들이 라이딩을 하는 길의 중복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하는 아이디어가 자전거 길의 아이디어고요. 그럼 이 서비스의 최소화의 정의는 라이더가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경로를 봐야 된다 하는 걸로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최소화시킨 거를 유저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면요. 라이딩을 예정했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추천도 있고 전에 검색한 히스토리 있을 수 있고요. 또 경로 확인한 것을 즐겨찾기 하거나
그림을 저장해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확인한 이후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음성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주행하는 동안 속도계를 볼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유저 시나리오 안에서 최소화로 정의했던 라이더가 목적지를 가기 위한 경로만 확인한다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출발, 도착지를 검색해서 경로 확인하는 것만 MVP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MVP를 실제 서비스 기획을 해보면 첫 번째 화면이 자전거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검색을 클릭하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 번째 화면처럼 맵을 통해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죠. 화면이 3개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개발 과정에서는 서버 작업이나 아니면 GPS를 수집하는 작업들, 여러 작업들이 있지만 사용자 화면의 MVP를 잡으면 새 화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화 작업이 없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 없어도 되고 로그인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매우 짧게, 매우 작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단순해도 되냐 하면 서비스는 사용자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게 서비스를 잘하게 하는 것이지 기능이 많고 쓸 것이 많은 것이 좋은 서비스는 아니죠. 온라인 서비스를 정해보면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것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익숙한 방식으로 쉽게 얻도록 하는 것을 온라인 서비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만들면 아이디어에 대해서 MVP를 잡고 그 핵심적인 서비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가 이렇게 단순하면 수익 모델은 어떻게 하냐? 좋은 서비스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되면 돈을 내야 될 때도 돈을 내고 건너게 되고요. 다리를 건너는 동안 광고를 봐야 되면 광고를 보면서도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시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크게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비용을 들일 게 아니고 MVP로 서비스를 작게 만들고 품질을 높여서 서비스를 시작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의 서비스 기획과 MVP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Q&A 받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시면. 네. 오늘 MVP 관련해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를 MVP 단계로 이제 안내를 해야 기획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혹시 동의가 안 되는 클라이언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 클라이언트의 특성은 기획자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는 클라이언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계에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서비스 기획자보다 그 서비스를 더욱 알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 있으시고 구체적인 안도 제시를 하시거든요. 서비스 기획자는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MVP를 정의하고 서비스를 잡고 가능한 형태로 기획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싫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고 싶다 하면 결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획을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기획자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기획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못 이겨서 그 기획을 받아들일 수 있어도 결국엔 서비스를 오픈하신 이후에 안 되는 이유를 서비스 기획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모르게 기획해서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원인이 그거 아닐 수 있어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 이유를 서비스 기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을 최대한 잘 해드리지만 의사결정은 클라이언트가 내리게 되는 거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이 없으면 다음 강연